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상품 중에서도요, 미국 ETF인데, 제가 지금까지는 뭐 주가지수, 그 다음에 개별 종목, 그 다음에 국채에 투자해서 높은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들을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채권이긴 채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즘 또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자, 그럼 이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거 아마 투자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하이힐드 맞습니다. 고수익, 고위험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대신 높은 수익률을 주는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그럼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하이힐드 채권이 투자하는 등급이 투기 등급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블 B 미하의 지금 채권들을 투자하게 돼 있는데 일단 신용평가사들이 이렇게 기업을 분석하면서 평가 등급을 매기잖아요. 근데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들이 지금 신용 등급을 매기는 이제 이 지표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트리플 A부터 이제 더블 A, 그다음에 싱글 A, 트리플 B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순서대로 돼 있는데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아무래도 국내 신용평가사에 비해는 당연히 이렇게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를 하는 기준이 더 빡빡하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더블 B라고 해서요. 굉장히 위험하고 너무 디폴트 리스크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높고 이런 회사들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일례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요즘 SK 하이닉스 되게 잘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더블 A 등급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높은 등급이죠. 근데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평가를 하면요. 트리플 B 등급으로 바뀌어요. 그죠? 사실 이것도 몇 년 전에는요. 거의 더블 B 등급,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채권이었다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회사,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기업이고 튼튼한 회사도 이렇게 글로벌 신용평가 그룹에 가서 평가를 받게 되면 더블 B나 트리플 B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더블 B 등급이 아주 위험하거나 디폴트 리스크가 엄청 높다거나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채권 중에서도 하이힐드 채권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이힐드 채권이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좀 안전할 때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굳이 수익만 보는 것보다. 그러면 언제쯤 투자하는 게 좋고 지금 제가 왜 하이힐드 채권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걸까요? 자,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하이힐드 채권은 채권의 탈을 쓴 주식이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뭔가 느낌 오시죠? 예. 주식만큼 변동성도 심하고 그다음에 기업 부도 리스크 같은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채권이지만 은근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들을 내포하는 뜻이거든요. 연한산 수익률, 지금 40년 동안의 그래프인데 이게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에서 나온 자료예요. 근데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를 꽤 많이 판매를 하고 운영했던 자산 운용사로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 한 40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연환산 수익률을 S&P 500, 미국 그죠 시장하고 미국 하이힐드 채권을 딱 비교를 해봤더니 한 연환산 수익률이 한 2, 3% 정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수익률이 당연히 주가가 좀 높았어요. 자, 그런데 변동성을 잠깐 볼게요. 변동성을 보시면요. 수익률 차이는 한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변동성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확 6% 정도 벌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비슷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변동성, 저희는 이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수익을 내더라도요. 원만하게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과 올라갔다 내려갔다 폭등했다 폭락했다 이런 상품하고 비교해서는 당연히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기에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당연히 S&P 500이 주가 지수가 훨씬 더 변동성이 높았다.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하이힐드 채권이 보니까 연환산 수익률은 주가하고 좀 비슷한데 변동성 부분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금 변동성 관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지금 1998년부터 2022년까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야,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이잖아. 그럼 디폴트 리스크가 엄청 큰다는 건데 과연 금융위기가 있거나 IT버블 같이 굉장히 큰 위험이 있을 때는 얼마 많이 떨어졌을까? 한번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IT버블도 있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겪었던 팬데믹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때마다 당연히 많이 떨어졌는데 파랑색은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S&P 500 지수거든요.
이렇게 위기가 터지면 주가 지수가 더 많이 빠집니다. 그죠? 딱 보이시죠? 주가 지수가 2001년 IT 버블 때도 더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2008년 금융위기 때는요. 두 개가 비슷하게 떨어졌지만 당연히 S&P 500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가장 최근에 팬데믹 때도 주가 지수가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등할 때는요. 어떤 게 더 많이 반등했을까요? 자, 이거를 제가 금융위기 때 걸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왜냐면 금융위기 때가 가장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이힐드 채권하고 미국 주식하고 비교해보면 떨어질 때는 미국 주가가 더 빠졌으니까 당연히 반등할 때도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갈 때는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더 빨리 상승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성과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위험하기만 하진 않구나. 잘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안에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도 잘 만약에 좀 비율을 섞어서 넣는다면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하이힐드 채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 포트에 꼭 일정 부분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지금 근데 하이힐드 채권 투자해도 되나? 금리가 되게 높은데? 이런 생각 약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4년 1분기에 지금 JP모건에서 나온 레포트예요. 하이힐드 채권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등급이 약간 낮으니까 금리가 너무 높거나 시장이 안 좋으면 부도날 수 있잖아요. 채권이니까. 자, 그러면 이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항상 추적을 하거든요. 지금 이 파랑색이 디폴트 레이트예요. 부도 위험이거든요. 자, 근데 부도율을 보시면 롱런 에버리지가 그러니까 여지껏 평균 1990년대부터 2023년 평균이 3.5% 정도의 부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3년 12월 기준으로 2.88이니까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상태인 거죠. 자, 물론 올라가긴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금 조달하기 좀 어려웠던 기업들이 사실 약간 이제 부도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올라가도 평균보다는 아직까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업 중에서도 보면 아까 제가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더블B, 싱글B, CCC 이렇게 투기 등급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더블B 등급 같은 경우에는요. 직전 12개월 이내에는 부도 난 기업이 없네요. 그죠? 그런데 싱글 B부터는 살짝 이제 부도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트리플 C, CCC 세 개가 부도율이 굉장히 최근에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라색 그래프 보시면 실제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힐드 채권을 투자할 때도 이렇게 CCG 등급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구나. 아무리 높은 고금리를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리스크를 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ETF에서도 하이힐드 채권형 ETF 중에서도 CCC 비중이 많은 건 조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 세 개 등급을 합쳐서도 지금 현재 평균 디폴트 레이트가 아주 높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저희가 추적하면서 좀 볼 수 있는 자료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해서 높은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게 HYG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생긴 지는 2007년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에 생겼는데요. 그래도 자산 규모 꽤 큰 편입니다. 지금 20조가 훌쩍 넘어갔죠. 자,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로 하이힐드 채권을 운영하고 있는 ETF고요. 배당 수익률 5.7,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 과거 1년 동안 운영한 걸 보시면 그래도 주가가 한 5% 정도는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이 작년 금리가 올라서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던데 생각보다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고 배당도 5.7% 정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0.49, 뭐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인기가 또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월배당이에요. 그래서 좀 괜찮죠. 자, 그러면 HYG에 들어가 있는 ETF는 도대체 만기가 몇 년짜리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뭐다? 5년 안팎에 있는 그런 중장기 채권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했어요. 국채는요, 되게 장기 국채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사채다 보니까 사실 3년, 5년, 7년, 7년 넘어가는 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 안팎으로 되어 있는 중장기 채권에 투자한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레이드는 어떨까요? 신용등급은? 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신용등급이 BB등급입니다. 자, 그래서 BB등급에 한 50% 정도 이상이 할애가 돼 있고요. 싱글B 37%, 그 다음에 CCC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률 좀 높여야 되니까 10%,
좀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비중이 할애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게 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2024년 2월 20일 기준이니까 가장 최근 기준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배당입니다. 물론 5.7% 정도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월 배당을 해주는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욕심이 나냐면 잠깐만, 지금 이렇게 월 배당을 했는데 5.78% 정도 나는데 여기에다가 여기다 커버드 콜 전략을 쓰게 되면 그러면 혹시 배당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다들 하시잖아요. 여기 iShares 자산운용사가 블랙록 자산운용사잖아요. 여기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커버드 콜 전략을 넣은 HYGW라는 ETF를 2022년에 만듭니다. 2022년에요. 커버드 콜 ETF가 진짜 많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ETF 중에서 2022년도에 생긴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 2023년도에 커버드 콜 전략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내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당이 많이 준다, 배당 많이 주는 금융상품, 뭐 고배당 ETF 하면 거의 다 커버드 콜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댓글에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커버드 콜 좀 이제 그만, 뭐 패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커버드 콜 아닌 걸로 한번 찾아보고 싶긴 한데요. 배당 수익률이요, 일단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까 보셨던 거는 일단 다르잖아요. 아까 5.8, 여기는 앞에 일자가 더 붙죠. 15.8. 그러니까 일단 높은 배당 때문에 눈길이 확 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HYG라는 하이힐드 채권형 ETF에 커버드 콜 전략을 썼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2022년에 많은 다른 커버드 콜 전략과 함께 생겼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잖아요. 비용도 한 0.69, 주가지수라든지 종목에 걸었던 거 보다는 그것도 약간은 그렇게 높지 않은 이 수수료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했던 성과가 뭐지? 기초자산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일단 배당은요, 아까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매월, 이것도 당연히 매월 배당이고 배당 수익률 매월 꾸준하게 아주 예쁘게 줬거든요. 그런데 주가 자체가 떨어져 있잖아요. 가격 자체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HYG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빨간색은 HYG, 순수하게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는 ETF고요. 이 하늘색은 여기에다 커버드 콜 전략을 엎어서 좀 더 인컴을 추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1년 동안 운용한 수익을 보니까 HYG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1년 전에 비해서 한 5% 정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HYGW는 마이너스 7% 정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배당을 워낙 넉넉하게 주다 보니까 1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는 안 났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HYG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 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또 같이 비교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작년 하반기쯤에 TLTW를 소개시켜드리는데 이것만 소개시켜드린 건 아니고 TLT 맞습니다. 장기국채예요. TLT라는 장기국채 ETF, 20년 이상의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ETF를 가지고 커버드 콜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HYG에 커버드 콜 걸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전략인데 이것은 기초자산이 국채입니다. 방송했을 때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죠? 자산 규모가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TLT에 투자하신 분들보다 작년에는 커버드 콜 전략이 굉장히 우세했던 한 해예요. 19.8% 지금 커버드 콜 전략을 해서 배당 수익률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수수료도 국채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202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1년 성과를 보니까 배당을 많이 해줘서 좋긴 좋은데 가격이 쭉 떨어졌네. 근데 그 이유는 TLT 자체도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 국채를 좀 미리 들어가셨던 분들은요, 좀 손실을 좀 보실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과가 좀 좋지 않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하이힐드 회사채 채권형 ETF에다가 커버드 콜을 걸었던 HYGW랑 미국 장기국채, 20년 이상 되는 장기국채에 커버드 콜을 걸었던 TLTW를 비교를 해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뭐 15%, 19%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TLTW가 마이너스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왜냐면 TLT 자체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TLTW도 배당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죠? 배당은 굉장히 예쁘게 매월로 배당이 나왔습니다.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TLT랑 비교해서 보시면 TLT 자체가 워낙 많이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산을 만들었던 TLTW도 좀 많이 떨어졌죠. 자, 근데 이게 제가 작년 6월 달에 방송했던 거예요. 그때 한 8.6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좋게 나왔고 운용 규모도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이 세 가지를 딱 놓고 비교해 보시면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배당 많이 주는 요즘 금융상품 관심 많으신 거 너무 좋거든요. 근데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실 때도 저는 분산 투자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라든지 종목에 투자해서 고배당 추구하는 것도 좋고 또 어느 정도는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요. 또 채권도요. 회사채, 국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나눠 가지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채 중에서도 특히 하이힐드 회사채는요, HIG ETF가 되게 유명하고 규모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나머지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는 거죠. 수익률 같은 경우가 2024년 연초 대비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건데 HIG는 나쁘지는 않은데요. TLTW는 지금 다소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는 확실히 하이힐드 채권형의 커버드 콜을 걸었던 얘가 좀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개의 모든 ETF가 블랙록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 거고요. 규모는 HIG가 가장 크고요. TLTW도 한 2천억, 3천억 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1조씩 이렇게 규모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배당 수익률은요. 이 커버드콜 전략을 썼던 게 작년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0%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커버드콜 전략이 만물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작년에 커버드콜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던 금융 환경이었고요.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초자산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지나치게 하락할 때도 이게 가격이 굉장히 크게 흔들거리거나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가시는 건 좋지만 또 모든 포트폴리오를 또 너무 커버드콜 전략으로만 하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배당 수익이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자산하고도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좀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좀 도움 되시라고 제가 또 다양한 이번에는 하이힐드 채권을 가지고 기초자산으로 이렇게 ETF를 만들었던 HYG와 HYGW 두 개를 같이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